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종류 중 매입 제한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제한 신용장은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매입 신용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신용장을 내고 할 때 방식이 지급 방식, 크게는 매입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그거는 매입 방식에 해당된다. 예, 어저께 말씀드릴 때 매입과 지급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예, 실무적으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입이라는 거는 수출 대금을 받아왔어도 최초의 신용장을 개설했던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확실하게 매입은행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신용장.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예, 돈을 다시 받은 돈을 돌려낼 수도 있다. 근데 지급신용장이라는 거는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보면은 사실은 매입보다는 지급 방식으로 신용장을 받는 게 훨씬 낫죠. 그쵸? 받으면 끝이니까. 예, 그걸로 끝나고 뭐 그 다음에 뭐 돈 돌려내라 구상권을 상환한다 이런 말 안 하는 신용장이니까. 그쵸?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은 지급보다는 매입 신용장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냐면 은행 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환거래 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이 이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돈을 받아올 때 받고 끝나는 게 있고 받고 나서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신용장도 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매입 방식이고 받고 끝났다? 지급 방식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매입 신용장, 매입 방식이다. 근데 제한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매입은행을 신용장에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은행에서 매입을 해라 하고 available with available by 해가지고는 어느 은행에서 매입을 해라 하고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이거를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오픈 신용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매입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매입은행이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있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어느 은행에 나가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무에서 매입 은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냐 아니면 매입은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냐 예, 그거는 지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예.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입은행이 지정이 됐더라도요, 재매입이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행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입 제한 신용장은요, restricted LC, 매입 제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픈 신용장, 자유매입 신용장은 수출자가 마음대로 매입은행을 정한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 신용장이다. 은행이 지정이 안 됐다. 매입은행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은행 가서 매입을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가진 않겠죠. 그렇죠? 이미 환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가서 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뭐 제일은행 역삼동 지점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겠죠.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신용장을 보니까 매입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한은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한은행에서 매입을 하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다시 또 체결을 해야 되고 뭐 담보 갖다 놓아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다가 매입해 버리시면 돼요. 그럼 매입은행이 알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신한은행에 보내서 신한은행에서 개설은행에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차이가 차이는 특별히 있는 건 없고요. 예, 환가료라는 게 있잖아요. 매입 수수료가 일반 그 오픈 LC일 때보다 매입 방식이면 이틀을 더 내야 돼요. 그 차이만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제 개념을 잡으셨나요?
개념은. 그래서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뭐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입 제한 신용장은 매입 신용장인데 여러분들이 내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써 있냐면 애니뱅크 이렇게 써 있어요. 애니뱅크.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거래는 가시면 되고. 그러나 비록 매입 은행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신한은행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은행은 제일은행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은행 가서 매입을 하시면 되겠다. 다만 환가료가 이틀치를 더 예, 요구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자, 신용장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장에 보면 이렇게 항목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이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41D 항목에 보면 항목 제목은 available with buy예요. available by. 이거 무슨 뜻이에요? available with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어디에서 available 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어느 은행에서. 그 다음에 buy 하면 available buy라는 거는 어떻게 함에 의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페이먼트 방식이냐, 지급 방식이냐, 아니면 negotiation 방식이냐, deferred payment냐, 아니면 acceptance냐 이 넷 중에 하나가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available with 해놓고는 HK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available with 어느 은행에서 받아가라고요? 여기에 보면 HSBC하고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매입 제한 신용장이다. 만약에 자유매입 신용장이다 하면 여기에 애니뱅크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입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available with 다음에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vailable by 해놓고는 이렇게 negotiation 매입 방식으로 받아가라 아니면 페이먼트 방식으로 받아가라 써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신용장 보시면 알아요. 신용장 보면 모든 신용장은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코드하고 항목 제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available with HSBC, 그 다음에 available by negotiation. 그래서 매입 방식으로 HSBC 은행에서 받아가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신용장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지정되는 경우는 뭐라 그런다고요? 매입 제한 신용장. 은행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자유매입 신용장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네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재매입, 리니고시에이션. 이건 뭐냐면 제3은행이 최초 매입은행의 요청에 따라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제3은행이라는 게 누구예요? 얘가 신용장에서 지정한 은행. 그 다음에 최초 매입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매입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은 제1은행인데 지정된 은행은 매입 지정된 은행은 신한은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신한은행 가서만 매입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환급의 약정도 돼 있고 담보도 이미 다 설정이 돼 있는 여러분들 주거래에 가서 매입을 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신한은행에 보내게 되면 매입이 또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니고시에이션. 보통 우리는 리네고 그렇게 얘기해요. 리네고. 재매입 이런 말 한국말보다는요. 리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매입 지정 신용장에 의하여 그러니까 매입 지정 신용장, 매입 제한 신용장 같은 말이에요. 수출상이 거래은행에 선적 서류를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매입 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거래은행에다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은 매입 지정은행에다가 매입을 의뢰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다만 리네고시에는 일반적인 환가료라는 거는 뭐냐면 매입을 해주는 대가로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얘기해요. 그 환가료인데 보통 환가료 얼마를 받느냐? 1년 기준에 쓸 때 10일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불이다. 그럼 100만 불을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대출을 받았다. 이런 개념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네고 할 때는 12일치를 부담하게 돼요. 2일치를 더 부담해요. 어느 게 편하세요? 매입은행이 제한이 됐을 때 제한된 은행에 가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틀치 더 내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이틀치 더 내고 하는 게 나아요. 그쵸? 예, 왜요? 예, 새로운 은행이면 뭐 약정 체결하고 담보 넣고 그러면 돈 더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면 돈으로 때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매입이다, 지급이다, 매입 제한이다, 자의 매입이다, 애니뱅크다, 뭐 40일 뒤 항목에 써 있다, available with buy, 그 다음에 리네고, 그 다음에 뭐 환가료. 이런 내용 오늘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내일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